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깊이 있는 지식과 역사의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시민권.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그것은 평생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자 흔들릴 수 없는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의무를 다한 시민으로서 더 이상 신분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하지만 만약 그 단단한 믿음이 한순간의 오해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누군가,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이웃이 겪을지 모를 억울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의 나눔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기록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미국 시민권자가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오인되어 차가운 수갑을 차고 구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40대 박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랑스러운 2세 시민권자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러나 어느 평화로운 이른 아침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경찰과 이민단 속국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선생님과 이름, 생년월일이 똑같은 다른 사람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수차례 항변했지만 긴박한 단속 현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습니다. 꼬박 이틀 동안 그는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가족이 그의 출생증명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겪었던 그 이틀간의 충격과 모멸감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60대 김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수십 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낯선 땅에서 온갖 고생 끝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차를 타고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과 마주쳤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단속 요원들은 김씨 부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태웠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시민권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날따라 지갑에는 운전면허증만 있었을 뿐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다른 서류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입증할 방법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뒤 자녀와 변호사가 달려와 서류를 보여준 후에야 풀려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겪은 공포와 수치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얻은 시민권인데 종이 한 장 없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무시당할 수 있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70세 이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살다가 몇 년 전 자랑스럽게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이민국 전산망에는 그의 신분이 여전히 영주권자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이민단 속국의 불심 검문에 걸렸습니다. 요원들이 조회한 시스템 기록에는 그가 영주권자로 나왔고 소지한 영주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상의 기록만 본다면 그는 완벽한 불법 체류자였던 셈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시민권 증서가 있다고 애타게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며칠 동안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시스템의 작은 오류 하나가 안겨준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냉엄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으로 인한 신원착오, 대규모 단속 현장의 혼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기록의 오류. 이 세 가지 위험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사이 우리가 입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이 됩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60, 70년대 맨손으로 국가를 일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떠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분증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사본, 리얼 아이디처럼 시민권자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속 현장의 긴박함 속에서 나는 시민권자다. 라는 수백 마디 말보다 확실한 서류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당신의 권리를 무기로 삼으십시오. 미국 헌법은 시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합니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기보다 침착하게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 문장을 메모해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연락처를 항상 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유령을 없애야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민국, 사회보장국, 차량국 등 관련 기관의 내 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갱신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시스템에 남아있는 낡은 정보가 어느 날 나를 공격하는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정착오가 내 자유를 앗아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연결이 힘입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지역 한인회나 이민자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유대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2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다섯째, 가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녀나 가까운 친지에게 시민권 증서 사본을 맡겨두고 비상시 연락할 변호사나 단체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체포되어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가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식을 갖추고 준비하며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확실한 서류가 있습니까?
당신의 휴대폰에 위급할 때 연락할 변호사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작은 점검과 준비가 내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